한국에서 대장암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대장암 진료 인원이 4년 동안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가공육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 국제암 연구기관 IARC는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매일 가공육을 50g씩 먹으면 대장암 위험이 최대 18%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내렸습니다. 실제로 매년 전 세계적으로 약 34,000명이 가공육을 과다 섭취하여 사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너무 맛있는 햄이나 가공육은 왜 해로울까요? 가공육이 몸에 해로운 이유는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 때문입니다. 가공육을 만들 때 사용되는 훈제, 염장, 경화 등의 방법은 일부 경우에 발암물질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기를 아질산염으로 경화시키면 N니트로소화 합물이 생성될 수 있고, 고기를 훈제할 때는 발암성 다완방향족탄화수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암물질은 체내에서 DNA 손상이나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암세포의 증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가공육이 여성의 유방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유럽에서 실시된 대규모 연구에서는 가공육을 섭취하는 것이 여성의 유방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관성이 보고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폐경 여성의 경우 가공육을 먹으면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평균 9%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를 가공육이 호르몬 체계 이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럼 햄이나 소세지 먹고 싶다고 무작정 참아야 할까요? 암을 예방하려면 가능한 한 가공육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필요에 따라 먹어야 할 경우에는 조리법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직접 불에 구워서 숯불구이를 해먹는 것은 가공육의 다완방향족탄화수소 함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이것은 암 발생을 촉진할 수 있는 발암물질입니다. 숯불구이로 조리한 가공육에서는 다완방향족탄화수소가 가장 많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러한 검출량은 매우 높아서 다른 조리법에 비해 최대 600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가공육을 조리할 때는 데치거나 삶는 것이 가장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데친 또는 삶은 가공육은 다완방향족탄화수소 함량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건강에 더 이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조리법으로도 가능한 한 온도와 조리 시간을 조절하여 다완방향족탄화수소의 생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암 발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공기 중 미세먼지가 1군에 속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암에 걸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듯, 섭취 양과 횟수가 중요하며 적당한 수준의 섭취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섭취함에 따라 위험 요인이 많은 음식인 가공육, 베이컨, 소세지와 햄 등의 가공육을 안전하게 먹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절한 섭취량 유지. 성인의 경우 식품의 약품안전처의 안전섭취량 기준을 참고하여 적당한 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질산염이 함유된 가공육을 섭취할 때는 과도한 섭취를 피하고,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체중과 건강 상태에 맞게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2. 아질산염 무첨가 제품 선택. 식품기업이 아질산염을 첨가하는 이유는 햄이나 소시지를 보다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아질산염은 우리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증가하면서 많은 식품회사들이 아질산염 무첨가 가공육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아질산염은 가공육의 발색제로 사용되는데, 이는 제품을 더욱 새롭고 맛있어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식품 첨가물로서의 아질산염은 고혈압, 심혈관 질환 및 암과 관련된 위험 요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아질산염 무첨가 가공육을 선택함으로써 이러한 건강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햄을 구매할 때는 맛보다는 원재료의 목록을 확인하여 아질산염이 첨가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올바른 식품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3. 첨가물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조리하기. 식품 첨가물이 걱정되는 경우 가공육을 조리하기 전에 끓는 물에 데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식품 첨가물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끓는 물에 가공육을 담그면 첨가물의 일부가 용해되어 물에 떠내려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섭취되는 첨가물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햄이나 소시지를 조리하기 전에는 칼집을 내어 끓는 물에 담가서 데치면 첨가물의 일부가 제거됩니다. 베이컨의 경우에는 끓는 물에 데친 후에 기름기를 제거하기 위해 다시 한번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첨가물의 섭취량을 줄일 수 있으며 더 안전한 가공육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4. 항산화물질 함께 섭취.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항산화물질인 비타민C, 이는 체내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가공육의 발암물질 생성을 억제할 수 있으므로 식사에 상큼한 채소와 과일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산화 물질은 체내의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비타민C는 가공육에 사용되는 첨가물인 니트로사민의 생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니트로사민은 가공육의 조리 과정에서 아미노산과 아질산염이 반응하여 생성되는 발암물질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함으로써 가공육으로부터 나오는 발암물질의 생성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가공육을 섭취할 때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들로 구성된 식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피망과 브로콜리를 넣은 샐러드, 오렌지 주스나 귤, 키위와 같은 과일을 간식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비타민C를 풍부하게 함께 공급해주며 가공육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